안녕하세요. 돈과 살이 되는 알짜배기 정보들만 알려드리는 자유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장 보러 마트에 자주 가시죠? 이마트나 롯데마트, 홈플러스 같은 대형마트에 가면 없는 게 없어서 참 편리합니다. 신선한 채소나 과일을 사러 가기도 하고, 손주들 간식거리를 사러 가기도 하고, 또 가끔은 딱히 살 게 없어도 사람 구경도 할 겸 슬슬 마실 나가듯 다녀오기도 하시는 곳이 바로 마트일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편안하게 장을 보던 이 마트가 아주 위험한 장소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아무 생각 없이 마트에 갔다가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두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 있는 수많은 대형마트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상냥하고 친절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누구라도 의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친절함 뒤에는 우리 어르신들의 소중한 돈과 가정을 통째로 삼키려는 무서운 계략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내용은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비교적 젊은 사람들도 깜빡하면 당할 수밖에 없는 아주 교묘한 수법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잘 보시고 나와 내 가족이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꼭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차, 나도 이런 경험 있었는데 하고 무릎을 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다른 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셔서 더 큰 피해를 막는 데 동참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는 몇 달 전 한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서 시작됩니다. 평범한 주부였던 한 여성분이 혼자 이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겪은 일이었죠. 그날따라 남편은 출근하고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모처럼 혼자만의 여유를 즐기며 마트를 둘러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너무 말이 잘 통해서 전화번호까지 교환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참 훈훈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마트에서 우연히 마음 맞는 동네 친구를 사귀게 된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이 글에 달린 댓글들을 본 사람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경험 있어요. 아이 머리핀이 예쁘다면서 말을 걸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 소름 돋아요. 저한테는 가방 어디서 샀냐고 너무 예쁘다고 칭찬하면서 접근했어요. 세 번쯤 마주치니까 자기네 교회 한번 와보라고 하더라고요. 느낌이 이상해서 바로 차단했습니다. 네,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알아채셨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바로 사이비 종교 사람들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길거리에서 노골적으로 도를 아십니까? 하고 묻거나 얼굴에 복이 많으신데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방식은 사람들이 너무 잘 알게 되어서 통하지 않게 되었죠. 그러자 이들이 새로운 방법을 들고 나온 겁니다. 바로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공간인 마트를 새로운 활동 무대로 삼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하필 마트일까요? 길거리에서 낯선 사람이 말을 걸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경계부터 합니다. 이 사람 혹시 사이비 종교 아니야? 나한테 뭘 팔려는 거 아니야? 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되죠. 하지만 마트라는 공간은 다릅니다. 특히 우리 주부님들, 어머님들은 마트에서 비슷한 연배의 다른 주부를 만나면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비슷한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이니까요. 예를 들어 아이를 데리고 장을 보러 간 엄마에게 다른 아이 엄마가 다가와 아이가 너무 예쁘네요. 몇 살이에요? 하고 말을 건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대부분의 엄마들은 경계심 없이 웃으며 대답할 겁니다. 네, 5살이에요. 아이 키우기 힘드시죠?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을 사이비 종교 사람들이 교묘하게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종교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칭찬이나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어머님, 머리 어디서 하셨어요? 너무 우아하고 잘 어울리세요. 그 스카프 색깔이 참 고우시네요. 어디서 사셨어요? 지금 사시는 그 두부 맛이 괜찮은가요? 저도 한번 사보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말을 걸면 누구라도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하고 기분 좋게 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경계심의 벽을 허무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60대 여성분이신 김영희 가명 어르신은 그날 저녁 메뉴로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마트의 채소 코너에서 애호박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싱싱한가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옆에 있던 비슷한 나이대의 여성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애호박은 이렇게 꼭지가 마르지 않고 표면에 윤기가 흐르는 게 좋은 거예요. 하면서 자기가 들고 있던 애호박을 보여주더랍니다. 영희 어르신은 참 친절한 사람이네 생각하고 아,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은 기다렸다는 듯이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장 보기가 무서워요. 그렇죠? 뭘 하나 집으려고 해도 손이 덜덜 떨린다니까요.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영희 어르신도 평소에 하던 생각이라 맞장구를 치며 그러게 말이에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 물가는 왜 이렇게 끝도 없이 오르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자식 이야기, 남편 이야기로까지 번졌습니다. 처음 본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오래 알고 지낸 동네 친구처럼 말이 잘 통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서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 여성은 어머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네요. 저희 집도 이 근처인데 다음에 차라도 한 잔 같이 하면 안 될까요? 하고 제안했습니다. 영희 어르신은 자식들도 다 출가하고 남편과 둘이 지내던 터라 적적하던 참에 좋은 말벗이 생긴 것 같아 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러면 너무 좋죠. 그렇게 두 사람은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며칠 뒤에 마트 근처 카페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한 날 영희 어르신은 기분 좋게 단장을 하고 카페로 나갔습니다. 마트에서 만났던 그 여성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만나니 더욱 반가웠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지난번에 못다한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자식들이 속 썩이는 이야기, 살림하며 힘든 이야기,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니 막혔던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영희 어르신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앞으로 자주 만나서 외로움을 달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두 시간쯤 지났을까요? 분위기가 무르익자 그 여성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제가 요즘 마음의 위안을 얻는 곳이 있어요. 어머님도 자식 문제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다니는 곳에 한번 같이 가보지 않으실래요? 가면 마음이 정말 편안해져요. 영희 어르신은 순간 아, 교회나 절에 다니는 분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딱히 종교에 관심은 없었지만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대해준 사람의 성의를 무시하기가 미안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저는 종교는 없는데 하고 말끝을 흐리자 그 여성은 기다렸다는 듯이 가방에서 작은 책자를 하나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저희는 보통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랍니다. 그때부터 그 여성의 태도가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따뜻하고 상냥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눈을 빛내며 알 수 없는 교리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영희 어르신은 그제야 내가 속았구나. 이 사람 사이비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있는 터라 쉽게 빠져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 여성은 영희 어르신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1시간 넘게 자기들의 교리가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 열변을 토했습니다. 영희 어르신은 그날 겨우겨우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왔지만 며칠 동안 가슴이 두근거리고 무서워서 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도 그 여성에게서 왜 약속을 안 지키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분인데 이러시면 안 된다는 식의 문자와 전화가 핏발쳤습니다. 결국 영희 어르신은 무서운 마음에 전화번호까지 바꿔야 했습니다. 평범했던 일상 공간인 마트가,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친절했던 사람이 그렇게 무서운 기억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김영희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터넷에는 이와 비슷한 경험담이 셀 수 없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들을 노리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합니다. 아이를 칭찬하면서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것이죠. 아이가 엄마를 닮아서 눈이 참 예쁘네요. 요즘 아이들 키우기 정말 힘드시죠? 저도 애 키우는 엄마라 그 마음 다 알아요. 이런 식으로 엄마들의 가장 약한 부분인 자식과 육아의 고충을 파고들어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그러다 보면 엄마들은 이 사람도 나랑 같은 고민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쉽게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렇게 친해지고 난 뒤에는 우리 아이들 같이 키즈 카페라도 한번 갈까요? 혹은 제가 아는 좋은 수제 간식 만드는 법이 있는데 알려드릴까요? 하는 식으로 다음 만남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자리에서 어김없이 종교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무료 키즈 클래스나 엄마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같은 것에 참여해보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무료라는 말에 혹해서 또는 아이에게 좋은 경험이 될까 싶어서 따라 나섰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이비 종교에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니, 동생 하면서 친근하게 다가와 온갖 힘든 일을 다 들어주고 해결해 줄 것처럼 행동합니다. 마치 세상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리적으로 완전히 의지하게 만든 뒤에 서서히 돈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모임에서 좋은 일에 쓰려고 하니 십시일반으로 성의껏 보태달라는 식으로 작은 금액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점점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 정도 헌금은 해야 한다. 더 큰 복을 받으려면 정성을 보여야 한다면서 요구하는 금액의 단위가 커집니다. 결국에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하거나 가족들 몰래 모아둔 쌈짓돈까지 전부 가져다 바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것이 가족을 위한 길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자신이 사이비에 빠졌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가족들이 말리면 오히려 왜 나의 신앙을 방해하냐며 적대적으로 변하고 결국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수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마트 안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트 주차장이나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혼자 장을 보고 나오는 사람에게 접근하기도 하고 마트 근처 골목에서 일부러 부딪히거나 길을 묻는 척하며 말을 걸기도 합니다. 목표물은 주로 혼자 있는 주부나 어르신들입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외로움을 느끼거나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포섭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사이비 종교인들의 접근을 어떻게 알아보고 대처해야 할까요? 몇 가지 특징을 잘 기억해 두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첫째, 과도한 칭찬과 관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세상에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칭찬해주는 좋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마치 나에 대해
아주 잘 아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칭찬을 늘어놓는다면 일단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상이 너무 좋으시다 말씀하시는 게 참 지혜로우시다. 집안에 혹시 아픈 분은 없으시냐? 그와 같이 처음 보는 사이에 하기에는 다소 개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들은 상대방의 경계심을 풀고 마음을 열게 하려는 계산된 행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너무나 쉽게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나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가족 이야기, 사는 곳, 심지어는 힘든 개인사까지 술술 털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머님은 어디 사세요? 자제분은 몇 살이에요? 하고 물어봅니다. 이런 행동은 나는 당신에게 이만큼 마음을 열었으니 당신도 나에게 마음을 열어달라는 일종의 심리적인 압박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전화번호 교환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꼭 다시 뵙고 싶다. 차 한 잔 대접하고 싶다는 말로 전화번호를 달라고 한다면 10중 8구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셋째,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마트에서 한번 우연히 마주쳐서 인사를 나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동네 길거리에서, 병원에서, 심지어는 내가 자주 가는 단골 식당에서까지 그 사람을 계속해서 마주치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당신의 동선과 생활 패턴을 파악하고 의도적으로 당신 앞에 나타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머, 여기서 또 뵙네요. 우리 정말 인연인가 봐요. 이런 말을 들으셨다면 인연이 아니라 계획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넷째, 대화의 끝이 결국 특정 모임이나 단체 혹은 종교적인 이야기로 귀결되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제가 다니는 모임에 좋은 사람들이 많다. 마음 공부를 하는 곳이 있는데 한번 와보시라. 성경 공부를 새로 시작했는데 너무 좋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간다면 100%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자신들이 사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야말로 진짜 정통이고 기존의 교회나 절은 모두 타락했다고 비판하면서 자신들의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만약 마트나 길거리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아예 대꾸를 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바빠서요. 죄송합니다. 하고 단호하게 거절 의사를 밝히고 내 갈 길을 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까봐 혹은 무안할까봐 어설프게 웃으며 대꾸를 해주다 보면 그들의 페이스에 말려들기 쉽습니다. 특히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할 때는 절대로 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원래 낯선 사람에게는 번호를 안 알려줘요. 가족들하고만 연락해서요. 그와 같이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미 번호를 알려주었다면 그 번호로 연락이 왔을 때 받지 말고 즉시 차단해야 합니다. 한두 번 받아주다 보면 그들은 더욱 집요하게 연락해 올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정이 많고 마음이 약해서 이런 상황에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을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의 친절과 동정심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소중한 노후 자금과 평화로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설마 내가 당하겠어?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수법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치밀하고 교묘합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만 연구한 심리 전문가들입니다. 평생을 현명하게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도 평소에 똑 부러진다고 칭찬받던 젊은 주부들도 한순간에 빠져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들의 덫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이비 종교에 빠져 전 재산을 탕진하고
가족과도 연을 끊고 사는 사람들의 사례는 뉴스에서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외로운 마음에 혹은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위로를 받으려다 인생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마트에 가실 때는 조금 더 주변을 경계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마트에서 만나는 모든 친절한 사람이 다 사이비 종교인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과도한 친절과 관심으로 접근해 오는 낯선 사람은 일단 조심하고 보는 것이 상책입니다. 세상이 각박해졌다고 생각하면 조금 씁쓸하기도 하지만 내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장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혼자 마트에 자주 가시는 부모님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의 내용을 꼭 전달해 주십시오. 요즘 마트에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다더라. 낯선 사람이 너무 친한 척 말 걸면 그냥 무시하고 오너라 하고 알려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삶은 그 누구보다 소중하고 평화로워야 합니다. 오랜 세월 가정을 위해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쌓아 올린 행복의 터전을 낯선 사람의 감언이설에 속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마트는 맛있는 음식과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사는 즐거운 공간이지 사기꾼들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디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하셔서 앞으로도 안전하고 즐겁게 마트 쇼핑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낯선 사람이 아무리 친절하게 다가와도 아무리 달콤한 말로 유혹해도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면 절대로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나와 내 가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